폐 건강을 지키는 음식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희의료원 임상영양사 정윤미 선생님께서 폐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감기 걸리신 분도 많으신데요. 폐 건강 많이 걱정되시죠?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폐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만성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이제부터 뭘 먹어야 하지라고 고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폐 질환을 진단받은 후에 식습관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흡연과 대기오염만을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사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올바른 식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폐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식단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기침을 많이 하니까 옛날 어르신들 중에 왜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어르신들의 말은 기침을 많이 하면 목에 기름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돼지고기 많이 먹으라고. 아니 우리 미세먼지 많은 날 그래요. 먹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 많이 먹고 뭐 그런 날은 저기 고기로 그냥 싹 기름기로 그냥 여기를 씻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는 말인가요? 네, 미세먼지 많은 날 삼겹살 찾으시는 분 많으시죠? 네. 돼지고기 기름이 몸속에 나쁜 먼지를 배출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돼지고기, 소고기 기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폐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는 첨가제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임상영양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폐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기는 중요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삼겹살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목살이나 앞다리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얗게 보이는 기름은 떼어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진짜 그 기름을 더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날은 열심히 더. 그러니까. 예, 먼지 말고 네. 날은. 그 외에 또한 흰 쌀밥이나 정제된 밀가루 음식 그리고 달콤한 과자, 음료도 해로운데요. 급격하게 혈당을 올려서 염증을 유발하고 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술지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경우 만성 기관지염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 시원하게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러나 탄산이 일시적으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듯한 느낌을 줄 뿐 실제로는 폐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도 안 되고 햄 소세지도 안 되고 탄산음료도 안 되고 흰쌀밥도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맛있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뭘 먹어요? 네. 뭘 먹어야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음식은 네, 있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 세 가지를. 저 그거 맛없으면 나 너무 실망할 거야. 맛있는 걸로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 채소 맛있어. 섬유소와 비타민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서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뿌리 채소, 사과, 배처럼 단단한 채소와 과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폐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인데요. 통곡물.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좋은데요. 통곡물의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이 폐 질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이 통곡물이 잘 소화가 안 돼서 맞아. 나는 먹다가 그러니까 먹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흰쌀밥으로 바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건강에 좋다고 갑자기 통곡물을 과다하게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잘 불린 잡곡으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흰쌀밥으로 드시되 채소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채소 양을 늘려라. 그러나 소화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폐 건강을 위해 취향에 맞는 통곡물을 섞어서 밥을 해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네. 꼭 현미나 보리가 아니더라도 율무, 수수, 기장, 귀리 등 다양한 곡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인데요.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네.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음.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면 폐질환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선과 함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같이 섭취하면 폐 기능 향상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 들기름을 거기서 빼놓으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한식 나물 요리에 많이 쓰이는 들기름이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유율이 1위, 가장 1위. 높다고 하니까요. 네.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특정 음식이나 영양소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식단을 꾸려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폐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추천하는 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거든요. 들어봤어요. 지중해식 식단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콩류, 올리브유로 구성되죠. 폐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까지 또 되는 효과적인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꼽히는 식사입니다. 근데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왠지 멀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중해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거? 하는 생각이 드시죠. 뭔지도 모르겠고 아는 거는 올리브유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 집에 엄마도 올리브유 이렇게 샐러드 드레싱 겨우 하나 아니면 진짜 식용유 대신 쓰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기존의 한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건강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식의 변형이군요. 네,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으로 제가 삼시세끼를 구성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아침밥은 어떻게 드시는지 보실게요.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아침 차리시기 귀찮으시니까 그냥 김치 하나 두고 밥에 물 말아서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네. 병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간단하게 빵과 커피로 드시는 분도 많이 보는데요. 맞죠. 네. 밥상 차리기 귀찮은 아침은 이렇게 한번 차려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간단해 보여요. 네네. 네,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빵 식단인데요. 네. 빵을 고를 때는 달콤한 빵이나 하얀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통밀빵. 아, 밥으로 통밀식빵이네요, 치면 저건. 현미밥과 같습니다. 네. 이때 잼 대신에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를 바르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혹시 병아리콩 아시나요? 병아리콩 알아요. 요새 네. 많이 단백질과 섬유소가 많아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병아리콩을 물에 불려서 삶은 뒤에 올리브유, 그리고 레몬즙,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 통깨 살짝 뿌려서 곱게 갈아보세요.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샐러드랑 같이 드셔도 네. 정말 그 맛있습니다. 후무스라는 그건 거 맞아요. 같아요. 네. 이거 어려우면은 요새 배달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중에서 파는 제품도 있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식당 가보면 꽤 비싸던데 꽤 비싸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군요. 네. 어.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제 보관해서 그때 드셔도 괜찮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채소 샐러드에 달걀이나 좋아하는 단백질 식품 챙기시고요. 올리브유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이면 간단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지중해식 식단 못지 않습니다. 뭐 딸기잼. 지중해 뭐 어렵지도 않네 뭐. 그러니까 빵에도 딸기잼, 오렌지잼보다는 그냥 순수 100% 아몬드잼, 땅콩잼 이런 거 바르라 네. 이 말씀입니다. 네. 또 커피 드시면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네. 또 달콤한 커피 믹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커피 대신 폐 건강을 위해 녹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차가 또 폐 건강에 좋아요. 녹차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니 진짜 딱 보니까 이까 뭐 대충 하면은 이게 지중해구나. 아니, 오늘 이렇게 드신 분 꽤 하실 수 계실 있겠죠. 맞아요. 예, 쉽네 뭐. 예. 별거 아니죠. 네, 별거 네. 아니네요. 자, 아침은 빵으로 간단하게 해결했으니까 점심 식사는 좀 제대로 된 밥상을 좀 차려볼게요. 요거 네. 이제 한식이네. 지중해식이라고 하지만 평소 드시는 우리 한식 이게 무슨 밥상과 크게 지중해식이야? 다르지 않습니다. 한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식에도 정통 지중해식 못지않은 건강한 식재료가 많은데요. 네. 잡곡밥에 들어있는 통곡물,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또 우리 한식에는 다양한 나물의 들기름을 사용하죠. 네. 게다가 된장찌개 안에는 두부와 여러 가지 채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모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한 폐 건강에 좋은 식품들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죠. 네. 혹시 가사 기억나시나요? 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차려져 있네. 잘한다. 네. 나는 참 바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로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자반으로 먹는 문화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는 영향도 있지만 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반고등어가 진짜 맛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금 대신 카레가루를 살짝 묻혀서 구워보세요. 비린맛도 잡아주고요. 카레가루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카레 향이 너무 나지 않을까? 살짝만 뿌려주시면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기 생선 가게에서 소금 뿌리지 마세요. 편안한 하고서 걸로 그냥 드세요. 사가지고 와서 카레가루를 뿌려서 구우라 이거군요. 네네네. 오. 고등어 외에 다른 생선들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고등어 저는- 말고도. 갈치. 저 점심 식단이 다 좋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디? 양이 너무 적어요. 저렇게 조금 먹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 꼭 생선이 그렇지 반말인데요? 뭐 야채 같은 경우는 더 충분히 드셔도 괜찮고요. 네. 네. 밥이 너무 적은데. 밥은 또 개인의 또 예. 섭취량이라든가 네, 네. 또 다른 뭐 질환이라든가를 고려해서 좀 더 먹어도 되죠? 네,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식사인데요. 저녁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익숙한 한식 밥상이죠.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 유지를 위해 고기를 포함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고기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기름기 적은 부위로 삶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수육. 거기에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무와 같은 채소를 같이 삶아서 드셔보세요. 무예요, 저게. 무에는 항염,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육할 때 무 같이 넣으면 좋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빨간 전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전- 당근을 채 썰어서 부친 당근 채전인데요. 아, 저거 전이에요? 네, 그냥 당근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맞아. 당근도. 이렇게 전으로 부쳐도 좋고요. 네. 간단하게 채친 당근에 소금, 후추,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버무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당근 라페 맞아요. 뭐 그렇게 드셔도 괜찮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난 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상추쌈, 깻잎쌈도 좋고요. 오이, 당근, 고추 같은 생채소를 간편하게 함께 드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이때 네. 쌈장과 김치는 짜지 않게 조금만 곁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밥은 적네요. 그러니까. 네. 네. 고기가 일단 근데 많아요. 네, 네. 예. 오히려 점심보다 양은 좀 많아.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구성하면 폐 건강을 위한 식단 완성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점심 저렇게 먹고 나면 한 서너 시쯤 배고프거든요. 간식엔 뭐 먹으면 좋을까요? 중간에 견과류 같은 것도 견과류. 좋고요. 과일이라든가 저지방 유제품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것도 저지방 좋습니다. 유제품까지 좋습니다. 네. 매일 근데 똑같이 이 식단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실 수는 없죠. 그쵸. 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매일 건강한 식단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잡곡밥이나 통밀빵을 기본으로. 둘째, 기름기 적인 고기나 생선, 뭐 두부, 계란 같은 건강한 단백질 식품 챙겨주시고요. 네. 달걀도 챙기고. 다음으로 신선한 채소를 뭐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면 매일 건강한 식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조리하시고요. 너무 달거나 짜지 않게 설탕이나 소금보다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들깨가루, 카레가루 등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미세먼지 없던 예전에는 맑은 공기 마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네. 식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지만 그 소중함을 쉽게 잊곤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중해식 요리사다라는 마음으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내 덕분에 편히 숨 쉴 수 있는 거야 하고 살짝 생색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